73페이지 116번의 차트 편집 두 번째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예, 차트 제목 서식 변경에 관한 내용 나와 있어요. 그러면 차트 제목에 가서 뭐든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죠.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서식, 뭐 축서식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 가서 오른쪽 눌러서 서식, 눈금선 서식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눈금선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서식, 이렇게 하시면 다 변경이 가능해요. 서식에 가면 뭐가 있어요? 선의 굵기, 선의 색깔, 선의 형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선을 실선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두께, 색깔, 이런 거 지정하는 거 다 있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오른쪽 버튼으로 서식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책에 보면 이런 거 있네요. 데이터 표식 항목의 간격 너비 및 계열 겹치기 변경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0%에서 500% 계열 겹치기는 마이너스 10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나세요 혹시요? 이게 어떤 건지? 막대와 막대가 있는데 간격이 지금 100%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간격이 예를 들어서 요 리모컨을, 제가 앞에 보여드린 리모컨을 막대의 너비라고 하면 요 너비에 100% 똑같은 간격으로 하나 떨어져서 또 다른 막대가 보이는 거죠. 0%면 어떻게 됩니까? 막대와 막대가 붙은 거죠. 그 막대가 간격이 넓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막대가 너비가 좁게 나오죠. 막대가 무제한 똑같은 간격으로 똑같은 너비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는. 겹치기는 뭐죠? 막대와 막대가 서로 겹쳐지는 건데, 만약에 왼쪽에 있는 값이 크면은 오른쪽에 있는 값이 작고 왼쪽에 있는 값이 크면은 왼쪽 게 뒤로 가고 오른쪽 게 앞으로 오니까 괜찮지만, 왼쪽에 있는 막대가 20이고 오른쪽에 있는 막대가 30이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있는 막대가 왼쪽 막대를 겹쳐버리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 막대를 가려버리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우리 차트 할 때 했었는데. 예.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을 뭐 하는 게 있었나 보죠? 거기에 곡선으로 변경하는 거 있나요? 곡선으로 변경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 선 스타일을 완만한 선으로 바꿔라,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73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차트 1번을 완성한 후에 그 다음에 차트 2와 같이 변경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제목은 그대로 있고요. 판매량이라는 글자가 갑축이 있죠. 왼쪽에 갑축이 어떻게 됐어요? 예, 세로 쓰기로 변했고요. 범례가 아래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갔네요. 그 다음에 갑축 서식 있죠. 왼쪽에 눈금이요. 눈금이 변경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축 지정한 거 있어요? 보조축? 보조축은 오른쪽 거죠? 보조축은 없죠. 두 번째가 틀린 것 같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계열의 순서를 변경할 때 선택해야 하는 바로가기 메뉴는 뭡니까? 데이터 선택을 해야 뭘 하든지 하겠죠? 데이터 선택. 예. 3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정하고자 할 때 설명이 옳지 않은 거 됐는데, 잠깐만요. 계열 겹치기는, 겹치기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00에서 100이고, 간격 너비의 숫자를 늘리면 막대 너비가 좁아지죠. 해설 보시면 뒷페이지에 보면 해설이 있잖아요. 너비가 넓어지면은, 제가 조금 전에도 리모컨으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너비가 간격이 넓어지려면 막대의 너비가 좁아져야 된다 그랬죠. 예, 거꾸로 말하면 너비가 줄어들면은, 간격이 줄어들면 너비가 넓어지는 거고요. 어디가 틀렸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용도별 차트. 차트는 용도가 있는데 어떤 용도에 어떻게 쓰겠느냐 하는 거죠. 먼저 세로막대형, 가로막대형 나와 있어요. 세로막대나 가로막대는 뭡니까? 길이로 나타나는 거니까 서로 비교하는 거죠. 꺾은 선은 뭐 하는 거예요? 날씨가 오늘 예를 들어서 1월 1일, 7월 1일 날씨 몇 도, 음료수 얼마나 팔렸는가? 7월 2일 날씨 몇 도, 음료수 몇 개가 팔렸는가?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날씨가 올라가면은 음료수의 판매량이 늘어난다, 줄어든다라는 게 보이겠죠. 예, 그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1월달 매출, 1월달 매출, 3월달 매출, 4월달 매출을 월별로 쭉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거는 무슨 장사하는 거냐면은 방화나를 파는 방화나. 그럼 당연히 11월 달서부터는 판매가 올라갈 수는 있겠죠. 2월 달, 3월 달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안 팔리겠죠. 그러면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꺾은 선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연속적인 값의 변화를 표현할 때 쓰는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원형. 원형은 뭐 하는 겁니까? 원형은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하나의 계열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우리 반에 5명이 시험을 봤어요. 한 과목에 대해서,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해서. 그래서 각 5명의 점수 비율이 얼마큼 되는지. 아니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10과목을 시험 봤는데 10과목에서 과목당 어떤 거는 잘 보는 게 있고 못 보는 게 있고, 하나의 계열이나 하나의 항목을 가지고 비교한 때 쓴다. 축이 없다. 원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걸 파이 그래프라고도 얘기하고요. 예. 그 다음에 분산형은 뭐 할 때 쓰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한 계열로 XY 좌표로 해준 계열인데 두 개의 숫자 그룹으로 나타내고 불규칙한 간격이나 묶음을 보여줄 때 사용하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거품형은 뭡니까? 계열 간의 항목 비교에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 값이 3개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랬어요. 데이터 값이 3개인 경우에만. 영역형은 뭐죠?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비교할 때 쓰는 거고요. 도넛형은요, 원형 차트하고 비슷한데, 원형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 대한 5과목을 비교한다든지, 그렇죠? 한 사람에 대한 5과목이나 아니면 뭐 어떤 과목에 대해서 5명을 비교한다든지 이렇게 쓰는 거지만은, 도넛형은 5사람이 4과목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각각을 서로 다 비교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막대 그래프처럼. 방사형은 뭡니까? 방사형은 중앙에서부터 얼마만큼 펼쳐졌느냐 하는 거예요. 방사형이라는 거는 가운데를 기점으로 얼마만큼 많이 밖으로 뻗어나갔느냐 하는 거예요. X축이든 Y축이든. 많이 뻗어났으면 방사형이 넓은 거죠. 적게 뻗어나갔으면 양이 적은 거겠지. 예. 표면형은 뭐 하는 거죠? 두 개의 데이터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주식형은요, 주가를 표현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90점, 80점, 70점 맞았다. 안 돼요. 왜? 거래량이 얼마고, 시가가 얼마고, 그 다음에 고가가 얼마고, 저가가 얼마고, 종가가 얼마인지를 나타나는 거예요. 5가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증권거래소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가격이 있었고요. 마지막 4시 반인가 장 닫을 때 쓰는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높았을 때 가격, 낮았을 때 가격, 그 다음에 그 주식에 대한 거래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5가지 요소가 있어야만이 그래프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중축은 뭐냐면요, 이중축이라고 하는 차트는 없어요. 이중축이란 자체는 없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를 보조축으로 넘겨라 그러면 이중축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중축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2007 버전 가면서 이중축이 없어지고, 왼쪽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인원수를 보여준다든지, 직책의 인원수, 과장은 몇 명, 부장은 몇 명, 그 다음에 대리는 몇 명, 이런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 직책에 따른 평균 급여액, 뭐 200만원, 300만원. 서로 숫자가 어때요? 한쪽에는 20명, 30명이고 한쪽에는 뭐 300만원, 500만원이니까 그 간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쓰는 것이 이중축이에요. 여기 써있네요. 값이 서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국어 점수는 왼쪽에 보여주고 영어 점수는 오른쪽에 보여줘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국어 점수는 100점 만점이고 영어 점수는 500점 만점이다. 이렇다면 이중축을 써야 되겠죠. 혼합형은 뭡니까? 혼합형이라는 차트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원수는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고 평균 급여액은 꺾은 선으로 보여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혼합형이라 그래요. 이중축은 내가 일부러 만들어야 되고요, 혼합형도 일부러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중축 혼합형을 많이 내요. 여기 저희 책에는 주식형은 없는데 그거 따로 메모하지 않아도 될까요? 주식형이 지금 없나요? 주식형은 메모를 해주셔야 돼요. 주식형에서는요, 주가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주가 흐름. 주식형은 주식을 표현할 때 쓰는 거니까,
여러분 뉴스 시간에 보면 주식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프 같은 거 막 신문에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체 오늘 거래한 양이 뭐 50만 주다. 뭐 그다음에 시가는 뭐 20만 원이었다. 고가는 27만 원이었다. 저가는 15만 원이었다. 종가는 뭐 17만 5천 원이었다. 뭐 어떤 수치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차트가 뭐냐? 내가 활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시험에는 내가 활용하는 거 안 나오고 차이를 물어보는 거죠. 차이. 근데 실기 시험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방사형으로 만들겠다면 방사형이 돼요. 근데 이중축이나 혼합형이라는 말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보신다, 실기 시험을 보신다 그러면 일반적인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든지 꺾은선 그래프로 보여주고요. 그 중에 어떤 요소는 막대로 바꿔라, 꺾은선으로 바꿔라 이렇게 바꾸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어느 항목은 왼쪽에 보여주고 어느 항목은 보조축으로 넘기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게 이중축 혼합형이에요. 시험엔 가장 많이 나온 형태가 바로 이중축 혼합형입니다. 예. 자, 74페이지 1번 문제 보면은요, 이 데이터를 모두 차트로 나타나려고 한대요. 근데 지금 요소가 1번, 2번, 3번이고요. 과목이 지금 B, C, D 3개잖아요. 그럼 원형은 안 되죠. 원형은 안 돼요.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 항목의 변화와 경향을 파악한다. 어떤 겁니까? 꺾은선이겠죠? 꺾은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다음 차트에 관한 설명이다 그랬는데 표면형은 뭐고 방사형은 뭐고 이중축은 뭐고 하는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방사형은 뭐라 그랬어요? 방사형은 여기 어디 뭐라고 써있네. 집합적인 값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그랬어요. 항목 비교가 아니라. 항목 비교가 아니죠. 예. 거품형은 또 뭐예요? 두 번째 거품형 얘기를 하는 것, 지금 뭐 항목 간에, 계열 간에 항목 비교에 사용한다 그랬는데, 거품형은 뭐라 그랬죠? 데이터 값이 3개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예. 좀 어렵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나누기라는 단어예요. 창틀 고정, 창 나누기.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한번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없나요? 여기는요. 문제가. 잠깐만요. 이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이 작성하신 문서 같은데. 자, 이 데이터를 좀 놓고 볼게요. 자, 지금 데이터가요. 데이터가 제가 좀 몇 개는 삭제해 볼게요. 삭제해 보고 이걸 삭제를 해 버릴게요. 양이 굉장히 많아서 드르륵 올렸더니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못 봤죠? 아, 실투자금이래요. 이건 뭐죠? 오른쪽은요? 못 봤어요. 월소득 계산이에요. 그렇죠? 자, 옆으로 갑니다. 이제 쭉 옆으로 또 항목이 많아요. 이렇게 항목이 많아서 옆으로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어요. 누구 거예요? 얘는요? 또 못 봤죠? 이렇게 앞에 갔더니 뭐라 그래요? 여기 아, 진 캐주얼이래요. ASE908이라는 제품이래요. 그러니까 좌우로 움직이거나 상하로 움직이면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최소한 매장 코드는 알아야 되겠고요. 요 제목줄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B라는 동네하고 두 번째라는 줄이 고정이 돼야 되니까 여기 C의 세 번째를 기준으로 얘 왼쪽과 얘 위쪽을 놓고 여기다 고정을 해요. 틀 고정을 해요. 틀 고정을 하면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움직여도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시험 문제 나와요. 예, 두 번째 줄이 항상 보여야 된다.
B라는 칸이 항상 보여야 된다. 그럼 B 오른쪽이 C고 E 밑에가 3이니까 C에 3에다 놓고 예, 틀 고정을 해주면 딱 고정이 돼서 예, 항상 고정이 돼서 움직인다 이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틀 고정은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예. 인쇄하는 건 상관없어요. 화면에서만 보는 겁니다. 엑셀은요 화면에다 작업한 거하고요 인쇄할 땐 따로 작업해요. 또 예를 들어서 배경 그림을 딱 깔았어요. 엑셀 화면에다가 인쇄할 땐 또 안 나와요. 화면만 나와요. 근데 또 인쇄할 때 항상 배경 그림이 찍혔으면 좋겠어요. 인쇄할 때는 찍히는데 화면에서는 또 안 나와요. 서로 또 다르거든요. 예, 아래 한글은 안 그런데 엑셀이 좀 다르더라고요. 자, 창 나누기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저 아래줄에 데이터가 있는데요. 아래줄에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네 번째 줄에 있는 데이터하고요. 저기 3000번째에 있는 데이터하고요.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좀요. 틀 고정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상관없어요. 자, 여기 한 10번째 줄하고요. 여기 한 3번째 줄하고요. 저 밑에 한 300번째 줄하고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간격이 너무 많으니까 3번째 줄 보려면 위에 있고 3000번째 줄은 저 아래에 있으니까 오르락 내리락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럼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요. 예, 나누기 하시면 돼요. 나누기 하면 창이 나눠지거든요. 이렇게요. 그럼 요렇게 좌우로 나눌 수도 있고요. 상하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마음대로 내가 창을 나눌 수도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요 상단에 보면 요거 있어요. 상단에 오른쪽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오른쪽에 여기다 놓고 이렇게 쓱 내리면 줄이 나눠지고요. 또 오른쪽 끄트머리에 가서 이렇게 하면 또 칸이 나눠지기도 해요. 또 얘를 마우스로 밖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면 또 창이 사라지고요. 오른쪽으로 끌고 나가면 사라져요. 자, 위로 올려버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올려버리면 또 사라지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제가 이제 나눠봤어요. 나눴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3번째 줄하고요. 저 밑에 여기 3번째 줄하고 저 밑에 3000번째 줄하고 어떨까요? 같이 보이죠? 여기 3번째 줄하고 여기 3000번째라고 가정을 하면 움직이잖아요. 나눠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A, B, C라는 칸에 있는 거 하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항목하고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볼 수도 있잖아요. 좌우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상하를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3층인데 내가 6층이라고 고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만 고쳐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고쳐지겠죠. 당연히. 똑같은 곳에 있었으니까. 한 번 고치면 색깔이 똑같이 다 한꺼번에 고쳐지거나 글자도 바뀌는 거예요. 예. 창 나누기, 수평, 수직 분할이 가능하다. 창 구분선이라고 있어요. 창 구분선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가로 세로로 되어 있는 거 얘를 마우스로 조정할 수도 있다 하는 거. 창 정렬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제가 창을 2개를 열어놨어요. 이 창 하나 열어놓고 또 하나 열어놓을까요? 다른 창을 하나 열어볼까? 1월 B형하고 이거하고 제가 이거하고 지금 요거하고 서로 얘하고 비교해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다 놓고 보기에 가서 어떻게 하래요? 창에 가서 여기 창 그룹이 있죠? 정렬이라고 있네. 정렬. 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가로 위아래로 되는 거고요. 세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좌우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둑판식은 뭐죠? 바둑판식은 뭐 덕지덕지 만드는 게 바둑판식이에요. 만약에 4개를 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개 더 열어볼게요. 이것도 하나 열어놓고 이것도 하나 열어놨어요. 지금 그러면 정렬에 가서 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로로. 세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로로. 근데 바둑판식 하면 어떻게 돼요? 바둑판식 하면 바둑판식이니까 뭐 동서남북으로 열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계단식 배열 순서대로 이렇게 따르르 계단처럼. 예. 그래서 그 중에 아무거나 내가 전체 창으로 바꾸면은 다 또 전체 창이 돼요.
그 다음에 새창. 새창은 뭐 하는 거죠? 새창 열렸어요? 새로운 창이 하나 열렸어요? 모두 정렬해 가서 바둑반식 배열했더니 여기 새창이 하나 열렸네요. 새창은 뭐라고 써있어요? 현재 제가 여기에요. 요거 보세요. 예. 우수사원이라고 하는 거를 새창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 더 생겨요. 자 보세요. 여기 하나 열렸을게요. 이거 하나 열렸죠? 우선 이쪽에도 하나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똑같은 창을 왜 또 하나 복제해서 만들어서 열을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열겠죠. 그렇죠? 자, 여기 있는 거 하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2작업 시트가 있어요. 얘는 뭐죠? 얘는 1작업 시트죠? 여기 제가 1작업 시트 열었어요. 여러분, 1작업하고 2작업을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어요? 아까 1작업에서는 창을 나눠서 위에 거 아래 거랑 따로따로 나눠서 본다고 하지만 여기 있는 시트가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이 있는데 시트 1번하고 시트 2번을 같이 비교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을 나눴단 말이에요. 창을. 그런데 파일이잖아요. 이건 사실은 파일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파일을 하나 복제한 거죠. 그래서 왼쪽에는 거래처 현황 파일을 하나 열어서 명단을 보는 거고, 오른쪽에는 뭐 매출 현황 파일을 열어서 뭐 2014년도 걸 본다든지 서로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같은 파일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새 창을 누르면 비어있는 창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빈 창은 뭐 할 때 쓰는, 새로 만들기 이 빈 창이고, 이건 새로 만들기 하면 이게 빈 창이 생기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새 창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얘를 하나 더 만들어 내준다. 예. 그게 새 창입니다. 오른쪽 틀 고정이 하나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틀 고정 취소는 틀 고정선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된다. 틀 고정은요 그냥 메뉴판에 가서 틀 고정 취소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2번 지금 C의 세 번째까지가 보이죠? A, B, C 1, 2,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네 번째 셀에다 놓고 창 나누기 하면 되겠죠. 틀 고정도 마찬가지고 A, B, C까지 보이잖아요. 그러면 뒤에 네 번째다 놓고 나누기 하면 펼쳐진다. 세 번째 나누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창 나누기를 수행하면은 각각의 구역의 확대 축소 비율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창을 나누는 건 뭐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기다 놓고 창을 나눴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는 화면을 크게 좀 보고, 여기는 화면을 크게 좀 보고, 오른쪽에는 화면 글자를 좀 작게 보고, 그렇게 작게 보고 같이 움직이네. 얘 따로 쟤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동네하고 이 동네하고 따로 화면을 크게 보고 작게 보는 기능은 없다. 왜냐면 뭐예요? 왜? 하나의 시트잖아요. 얘는 동일한 시트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 좌우로만 펼쳐놓고 보는 거지 따로따로 볼 수는 없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페이지 설정. 페이지 설정은요 이제 인쇄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인쇄할 때. 그래서 페이지 가로 방향으로 찍을 건지 세로 방향으로 찍을 건지, 그 다음에 여백을 얼마나 줄 건지, 좌측 우측 좌우상하, 왼쪽에 여백을 좀 적게 준다지, 머리글 바닥글은요 아래 한글에서 머리말 꼬리말이라고 하는데, 우리 책을 보면은 저 위에 이 책 이거 지금 요약본 위에 보면은 검은색 글자로 핵심 요약 가로 앰퍼샌드 하얀색 글자로 대표 기출문제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옆에 페이지도 똑같죠? 똑같이 나오죠. 이게 머리글이에요. 반복돼서 위에 나오는 게 머리글이고요. 아래쪽 보세요. 아래쪽에는 뭐가 돼 있어요? 몇 쪽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요약 대표 기출 문제라고 왼쪽에는 그렇게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뭐가 나와요? 과목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지금 머리글은 동일하고요. 바닥글은 짝수 페이지 따로 홀수 페이지 따로 만들었죠.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머리글 바닥글이에요. 자, 페이지는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화면을 크게 작게도 했었잖아요. 이렇게 굴리고 넓히고 이렇게 좁히기도 했잖아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화면을 넓히면 400%, 좁히면 얼마? 10%까지. 10%까지. 컨트롤 키 눌러서 휠을 굴려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어디에 가서 여기도 있네 뭐. 네, 10%. 10%. 최고는 400%까지. 화면 밑에 있어요. 화면 밑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크게 하면 400%, 제일 작게 하면 10%.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시트? 시트라는 말이 있나요? 그 다음에 머리글 페이지 여백은 그런 거고 머리글 바닥글에서는 요런 기능이 나오더라고요. 요 기능이 무슨 뜻인지 요 기능이 저 기능은 뭐고 요 기능은 뭐고 이런 거. 자, 여기 카렌다처럼 보이네요. 날짜. 시계처럼 보이네요. 시간. 그러니까 마우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내가 얘를 프린터로 인쇄하고 싶은데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페이지 설정을 누르면 페이지 여백 머리글 바닥글 시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얘를 가로로 출력하고 싶다. 가로로. 세로로 출력하고 싶다. 이런 거고. 나 A4 용지로 찍을지 나는 프린터에 A3도 돼. A3 어떤 건지 아시죠? 큰 거. A4 용지. 처음에 A0라는 용지가 있어요. A0. A0라는 용지가 있고 B0라는 용지가 있어요. 그 A0 용지를 한번 접어요. 한번 접어요. 그래서 쫙 잘라요. 그게 A4예요. A1 용지예요. A1 용지. 근데 A0 용지를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세 번 접고 네 번 접었어요. 그리고 쫙 잘랐단 말이에요. 그럼 몇 등분 된 거예요? 네 번 접었으니까 4등분 아니죠? 하나에 둘에 16등분 나오나요? 16등분? 그렇게 잘랐더니 가로가 210mm, 세로가 297mm 나온 거예요. 예. 근데 난 용지를 좀 크게 하고 싶다. 또는 A4 용지를 한 번 더 접어서 반 자르면 A5가 되고 A5 뭔지 아시죠? 요거 A5죠. 그 A5를 한 번 더 접어서 자르면 뭐예요? A6가 되는 거고요. 예. 예? 예, 1절지, 2절지하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이제 전지. 전지는 A0, B0를 전지라고 하고, 예. A와 B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만든 규정인 거니까 우리는 뭐 외우는 수밖에 없고요. B가 A보다 커요. 그러니까 B0라고 하는 B전지가 있는데, 걔를 한 번 접어서 자르면 두 장 나눠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B1이라는 용지예요. 예. 그 B1을 한 번 더 접으니까 B0를 두 번 접은 셈이잖아요. 그게 B2 용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종이를 자른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인쇄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내용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페이지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대로 작업을 하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기에 세로로 찍을지 가로로 찍을지 쓰면 되고요. 나는 좀 크게 찍고 싶어. 그럼 뭐 200%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글자가 두 배로 늘어나서 크게 찍히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글자의 크기는 얼마예요? 지금 11포인트란 말이에요. 11포인트인데 나는 좀 종이를 크게 찍고 싶어. 그래서 얘를 200%로 하면 어떻게 돼요? 22포인트가 되지 뭐. 그런데 얘를 인쇄를 하려고 딱 봤더니 미리 보기 한번 볼까요? 미리 보기 됐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기 뭐가 하나 걸렸네. 여기 뭐 하나 걸려가지고 어디야? 뭐가 걸린 거야 지금?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얘를 인쇄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요. 두 장에 찍혔단 말이에요, 두 장에. 그럼 이럴 때는 뭐 하면 좋아요? 가로로 찍으면 되지, 가로로. 가로로 찍으면 그냥 한 장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굳이 세로로 찍으래요. 그럼 두 장 나와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동! 그러면 돼, 자동. 그럼 글자가 좀 작아졌죠? 글자는 좀 작아졌지만 한 장에는 찍힌단 말이에요. 가서 봤더니 83%로 줄였대요. 그럼 이제 여백에 가서 여백을 좀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백을 1cm, 오른쪽은 1cm 이렇게 줄이면 뭐가 될까요? 91%로 늘어났네. 여백을 좀 줄이니까 괜찮네요. 그렇죠? 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백을 보면서 할 수도 있고요. 여백을 보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왼쪽 여백을 더 줄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더 줄일 수도 있고 오른쪽도 더 줄일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줄이면 또 그렇고. 그런 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글에서 바닥글 가는 걸 한번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페이지 설정에 가면 머리글 바닥글이 있는데 지금 여기 꼭대기 여기에다가 뭐 문서 이름을 좀 넣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머리글에 가서 바닥글하고 머리글하고 똑같아요. 위아래 있는 것만 다른 거예요. 그럼 가운데는 보고서라고 쓰고 왼쪽에는 이정민이 작성했다고 쓰고 여기는 오늘 제출합니다 라고 쓰면 이렇게 찍혀요. 여기 이렇게 찍힌다고. 근데 이렇게 찍히면 좀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은 100%로 만들어 쓸 거고요. 100% 여백은 좀 줄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페이지가 어떻게 될까? 1페이지, 2페이지 나눠지죠. 그렇죠? 그럼 여기 와서 이건 다 빼버리고요. 이런 글자는 빼버리고 여기다가는 페이지를 넣고 싶어요. 페이지 슬래시 전체 페이지. 그럼 뭐죠? 현재는 1페이지고요. 전체는 2페이지였죠? 그 가운데는요. 날짜를 넣을 거예요. 날짜. 오른쪽엔 시간을 넣을 거예요. 시간. 여기 시간을 넣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다음 페이지 보면 어떻게 될까요? 두 페이지 중에 두 번째 거. 두 페이지 중에서 첫 번째 페이지.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아래쪽에 있으면 바닥글이고 위에 있으면 머리글이고. 여기다 그림도 넣을 수 있고요. 날짜도 넣을 수 있고 시간도 넣을 수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용어들 앞에 여기 보면 이제 앰퍼샌드 페이지 번호, 앰퍼샌드 전체 페이지, 앰퍼샌드 날짜, 앰퍼샌드 시간 하고 앰퍼샌드라는 기호가 보통 들어가더라. 명령어가. 예. 요거 페이지 번호, 전체 페이지 번호, 날짜, 시간 뭐 이런 거 있죠? 요렇게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뭐냐? 그 다음에 파일 경로를 내가 넣고 싶다 그러면 뭐를 써야 되느냐? 파일 경로니까 뭐 폴더나 파일 이름을 찾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 앰퍼샌드를 붙여서 입력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시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인쇄를 해야 되는데, 양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양이 많으면. 얘를 다시 놓고 볼게요. 양이 지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한 페이지 인쇄가 될까 몰라요. 한 페이지 인쇄가 되네. 그럼 제가 양을 좀 늘릴게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요. 그래서 인쇄를 하게 되면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인데 양이 굉장히 많아서 9페이지까지 나왔네요. 그럼 제가 옆에 있는 건 좀 잘라 버릴게요. 옆에 있는 건 잘라 버린다고 가정을 하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이게 세 페이지가 나왔는데 1페이지는 자세히 보시면 이게 있죠. 2페이지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15만원이 뭐야? 뭔지 모르니까 분양 금액이구나. 분양 금액 알 수가 있는데 인쇄를 할 때 얘가 붙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페이지가 서로 다르게 인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제목이 없으니까 얘가 무슨 항목인지 무슨 항목이 모르잖아요. 그럴 때 레이아웃에 가서
반복할 행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줄이거든요.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반복해라 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미리 보기 한번 가보면요. 자, 1페이지에요. 이거예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매번 4페이지. 매번 똑같이 나오죠. 메시지가요.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반복해서. 이게 움직일 때마다 반복해갖고 여긴 항상 고정시키는 거는 아까 보기에 가서 틀 고정하는 거고요. 인쇄할 때는 얘를 반복시킬 때는 레이아웃에 가서 시트에 가서 반복할 행 또는 반복할 칸도 마찬가지예요. 반복할 칸. 아까 B라는 칸이 양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항목이 매장 코드가 뭔지를 몰랐으니까 그때는 얘를 고정시키는 것처럼 인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를 그렇게 해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는요. 페이지 번호. 페이지 번호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냐 거기가. 페이지라는 곳에 저 위에 있네. 페이지 번호는 그 페이지 번호 숫자가 안 나오네요. 페이지 번호는 0 쓰면 어떻게 될까요? 0 쓰면 여기 지금 페이지 번호가 없으니까 안 나왔지만 여기 들어가서 여기다가 페이지 번호를 넣을 수 있죠. 페이지 번호를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페이지 번호. 그럼 어떻게 되나 볼까요? 0이라고 나왔네. 아까 제가 0이라고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는 없겠죠? 뭐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렬 머리글을 내가 써야 되겠다. 행렬 머리글은 뭐예요? 이거 A, B, C, D 1, 2, 3, 4. 왜 이런 걸 보여줄까요? A, B, C, D를 왜 보여줄까? 이렇게 입력하세요 라고 보여줘야지 문제를. 그러면 A, B, C, D가 없으면 내가 뭐를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 B, C, D 1, 2, 3, 4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눈금선을 보여주면 뭐가 돼요? 눈금선. 눈금이 있죠? 왜냐면 A 왼쪽에도 눈금이 있었잖아요. 그 눈금 같은 것도 보여주고요. 흑백으로 찍으면 뭐가 돼? 흑백으로 찍으면요. 흑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인쇄는 뭐예요? 그림을 안 보여줄 때. 내가 여기다 막 그림을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림을 가져오면 그림을 인쇄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왜냐면 사장님이 보실 게 아니라 내가 빨리 좀 확인해야 돼. 전체를 쭉 훑어보고 내가 이상이 있는 거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사장님한테 보고서를 인쇄를 해야 되는데 난 담당자니까 그림 안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인쇄 누르면 그림 같은 건 안 나오고 시트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간단하게 인쇄를 빼고 뭐 칼라로 하든 흑백으로 하든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인쇄를 누르면 깨끗하게 인쇄가 되겠죠. 그럼 그걸 사장님 드리면 된다. 그 다음에 페이지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페이지가 많으면.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페이지를 좀 늘릴게요. 어디가 1페이지예요? (1페이지가)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가 1페이지예요. 여기가요. 여기가 1페이지예요. 여기가 2페이지는 어디예요? 여기가 2페이지예요. 여기가 2페이지예요. 여기 눈금선이 쭉 보이죠? 이렇게 가로 눈금선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페이지 구분인데 여기가 1페이지는 알겠어. 여기가 1페이지는 알겠는데 2페이지는 어디예요? 그러면 오른쪽이 2페이지예요? 아래쪽이 2페이지예요?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요. 아래로 내려가서 없으면 여기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때는 옆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은 나는 1페이지 여기가 2페이지로 봤으면 좋겠대. 1페이지 찍고 얘를 찍었으면 좋겠대. 그럼 뭘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열 우선 해주면 옆으로 가면서 인쇄를 하고 없으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인쇄한다. Z자처럼 기본적으로 행우선인데 열우선으로 인쇄할 수가 있더라. 열우선으로 인쇄할 수가 있더라. 그런 것들이 거기 나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인쇄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인쇄를 누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인쇄 버튼을 딱 눌렀잖아요. 그럼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실제 프린터기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르겠지만은 여러분 댁에 있는 프린터기가 뭐 삼성 프린터다, HP다, 앱손이다 있을 거 아닙니까? 캐논이다라고. 그럼 그래서 이제 확인 누르면 인쇄가 되겠죠. 뭐 선택 영역만 할 건지 전체 선택, 전체 이 시트만 할 건지 아니면 이 시트 속에 있는 모든, 이 파일 속에 있는 모든 시트를 다 인쇄할 건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몇 부씩 인쇄할 건지. 여기 오신 분이 10명이야. 그럼 10세트 인쇄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10세트를 인쇄했는데 이렇게 해서 인쇄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1페이지를 10개, 2페이지를 10개, 3페이지 10개 이렇게 인쇄해요. 근데 한 번씩 인쇄를 하면 뭐가 되냐면요. 1, 2, 3, 4, 5, 6, 7, 8, 9, 10 찍고 이게 만약에 10페이지, 20페이지 같으면 1에서 20페이지까지 찍고 또 1에서 20페이지까지 찍고 이렇게 나눠주는 게 한 번씩 인쇄고 한 번씩 인쇄를 빼면 뭐예요? 1페이지 2페이지 10개, 3페이지 10개, 4페이지 10개, 5페이지 10개, 20페이지 10개 이렇게 찍는 거죠. 아래 한글도 이건 있어요. 이런 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실제 프린터기가 없어서 그렇지만 실제 프린터기 같으면 역순인쇄라는 것도 있어요. 역순인쇄. 역순인쇄가 뭐예요? 자, 여러분 댁에 있는 프린터기는 인쇄된 면이 바닥을 봅니까? 하늘을 봅니까? 인쇄된 면이. 자, 바닥을 본다. 그러면 종이를 이렇게 놓으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찍히나요? 이렇게요? 그럼 하늘을 보는 프린터기는 주로 위에다 종이를 놓고 찍으면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찍나요? 약간 다른 게 있어요. 대부분 레이저 프린터 같으면은 종이를 이제 카트리지에다 밑에다 카세트에다 담으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인쇄된 면이 아래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인쇄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 집 프린터기는 종이를 위에다 올려놓거든요. 그럼 한 장씩 빠져나오면서 찍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찍은 게 1페이지죠. 1페이지가 하늘을 보고 내려갔어요. 그럼 2페이지, 3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가 위에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순서를 뒤바꿔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런 프린터기는 역순인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순인쇄니까 마지막 페이지부터 인쇄를 해서 바닥에 깔겠죠. 그럼 제일 마지막에 1페이지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찍는 겁니다. 이거를 알려줬는데도 저는 이제 제 프린터기에는 역순인쇄로 세팅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 애는 네트워크 프린터를 쓰니까 세팅을 다시 안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찍을 때마다 1페이지가 아래 깔리고 마지막 페이지 위에 올리니까 찍은 다음에 또 다시 정리하는 불편함을 갖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해줬더니 그런 기능이 있었냐. 알고 나는 가르쳐줬는데도 또 헤매더라고. 안 써보면 몰라요. 그래서 한 서너 번 불편을 겪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고쳐지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인쇄는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인쇄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렬. 정렬은 뭐 하는 거예요? 정렬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정렬이죠. 뭐 이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성적 순으로 나열하시오, 뭐 키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행 단위로 정렬하는 거죠. 행 단위. 위에서 아래로 정렬하는 거죠. 아까 여기 있는 데이터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어디 갔어? 얘인가? 예. 제가 층별로 정렬해 볼까요? 층별로. 그럼 데이터에 가서 정렬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요? 1층 쭉, 2층 쫙,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는 숫자별로 요 숫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면 어떻게 돼요? 제일 큰 숫자가 위에, 작은 숫자가 아래 이렇게 내려가겠죠. 가나다 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매장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정렬하면 매장 코드가 ABC 순으로 정렬이 되겠죠. 근데 정렬이란 대화 상자에 들어가면 첫 번째는 매장 코드로 하고 매장 코드가 똑같으면 그 다음에는 기준 추가를 눌러서 그 다음에는 매장 위치별로 해라. 뭐 이땐 내림차순을 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해봤었어요? 우리 부분합 할 때 했었잖아요. 부분합. 그룹별 계산할 때. 근데 정렬한 기준은 몇 가지다? 60가지 이상이다. 예전에는 옛날 버전은 3개밖에 정렬이 안 됐어요. 이름이 같으면 뭐 나이 순으로 하시오. 그래도 나이가 같으면 뭐 성적 순으로 하시오. 성적이 똑같으면 그때는 방법이 없었어요. 여기는 60개 이상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내림차순, 오름차순 사용자 지정 순서대로도 할 수 있고요. 예.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정렬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오름차순 정렬하면요, 소문자가 앞에 있고요, 대문자가 뒤에 있어요. 소문자는 작은 거고 대문자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림차순은 뭐예요? 큰 놈이 위에 있고 작은 놈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오름차순은 뭐예요? 작은 게 앞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키 순서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키 제일 작은 애가 앞에 오잖아요. 그게 오름차순이죠. 근데 군대에서 줄 쓰는 건 뭐냐면 내림차순이에요. 군대는 키 큰 사람이 앞에 씁니다. 키 작은 사람은 뒤에 서요. 예. 그걸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이상하다 그랬는데 알려주더라고. 덩치 큰 군인이 앞에 있어야 튼튼해 보인대요. 그래서 키 큰 사람이 앞에 오는 거래요. 군대에서는. 작은 사람이 앞에 오면 그렇잖아요. 그죠? 예. 장난감 병장 같아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데요. 자, 그러면 여기 순서가 있네요. 숫자는요, 글자보다 작아요. 1억이라는 숫자하고요, A라는 글자가 있는데, A가 더 커요. 순서대로 나열하면. 글자는요, 어떤 숫자보다 커요. 그러니까 숫자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가 나오고요. 글자 중에는 특수문자가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우리말이에요. 영어가 공통적인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가 앞에 와요. 영어 중에는 ABC 순서대로고요. 소문자가 앞에 오고 대문자가 뒤에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이고요. 우리말은 당연히 가나다 순서대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논리값, 오류값 이런 거요. 빈셀은요, 다 생략해요. 빈셀은 예외예요, 무조건. 빈셀은, 여기는 지금 빈셀이 5번째 순서라고 했지만은, 얘를 뒤집으면 빈셀이 앞에 오느냐? 아니에요. 빈셀은 예외예요. 무조건 계산 안 해요. 빈셀은 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순서가 마지막이 아니라 빈셀은 예외다, 이거지. 그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정렬이 있냐면요, 색상별로 정렬하는 것도 있어요. 재밌는 기능이죠. 예. 그 다음에 병합이 돼 있잖아요. 병합.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제가 병합을 해요. 이렇게 데이터를 병합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병합을 해가지고 여기는 하나고 여기는 두 개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정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렬하라 그러면, 예, 여기 병합된 게 있어서 정렬을 못해요. 병합이 되려면 똑같이 다 병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따로 때리고 되고 얘는 하나잖아요. 그럼 정렬을 못한다. 자, 그 다음 이제 필터 기억나세요? 여기다 필터 누르면 뭐가 돼요? 이렇게 삼각형 기호 나오잖아요. 그럼 삼각형 기호 가지고 우리가 뭐 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0K줄만 나와라. 그럼 0K줄, 나머지는 빼고 0K줄만 나와라. 그러면 이 많은 데이터도 다 사라지고 0K줄만 남고 뭐 이런 거. 사용자 지정 필터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사용자 지정 필터 같은 거. 자, 그걸 좀 복잡하게 만든 게 뭐예요? 고급 필터죠? 고급 필터. 고급 필터는 조건을 우리가 직접 걸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것만 따로 추출해낼 수도 있죠. 추출이라는 말은 뭐예요? 따로 출력해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만능 문자 사용할 수 있다 그랬고요. N하고 O는 뭐예요? 지금 79페이지에 1번 문제 보시면은 2번 문제 가격이 350보다 작고 연도는 2003년에 만든 거에 돼요. 이거든지 아니면 수량이 100개 이상이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같은 줄에 있으면 AND고 다른 줄에 있으면 뭐예요? OR죠. 2번 문제 답은 뭐냐면요, 가격이 350 미만이어야 되고 2003년에 생산한 제품이어야 돼요. 그거나 혹은 수량이 100개 이상인 거. 답은 두 번째네요. 그렇죠. 이 수량이 크거나 같다 100이라는 게 같은 줄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이 350개 미만, 350원 미만이고 2003년에 생산된 제품이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수량이 100개 이상 주문한 것만 걸러라. 이런 얘기 되겠죠. 같은 줄에 있으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AND 조건은 뭐라 그랬어요? 같은 줄에 입력해야 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텍스트 마법사는 뭐예요? 텍스트 마법사는 글자를 가져왔어요. 메모장에 있는 걸 복사해서 붙여왔단 말이에요. 그럼 글자를 쪼개야죠. 글자를 쪼개야 된단 말이에요. 그 쪼갤 때 쓰는 것이 이제 텍스트 마법사인데, 외부 글자 가져오는 우리 연습했었죠? 예. 입력하는 문제가 첫 번째 있었고, 그 다음에 텍스트 나누기 하는 거 우리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작업할 수도 있더라 하는 거 기억이 살짝 나실 것 같은데, 그 다음 부분합 125번에 부분합이 있는데 시험에 무진장 많이 나왔나봐요. 예, 뭐 엄청나게 부분합이 많이 나왔네요. 부분합은 부분적인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룹별 계산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룹별 계산 부분합을 하려면 정렬되어 있어야 돼요.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왜 정렬되어 있어야 될까요? 모아놓으라고. 3반이면 3반끼리 모아고 5반이면 5반끼리 모아놔야지. 그 3반이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위에 3반이 3명 있고 저 밑에도 3반이 2명 있으면 그룹별 계산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분합을 할 때는 정렬을 하면 수작업으로 모아놔도 되지만 실수할까봐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정렬하면 제일 편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합을 하던 또 우리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할 때 디베이스 함수 같은 경우라든지 데이터베이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어요? 사용 함수들이 있었죠. 합계를 구하라. 피벗 테이블도 함수가 있었잖아요.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곱, 뭐 이런 거. 표준 편차, 표준 분산, 뭐 이런 거. 표본 분산,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에서 피벗 테이블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부분합을 하려면 정렬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근데 데이터를 이렇게 계산해보고 정렬하고 저렇게 계산해보고 또 정렬해야 되잖아요. 근데 피벗 테이블은 뭐예요? 정렬을 굳이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알아서 다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조건을 내 마음대로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함수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나서 피벗 차트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벗 차트는 피벗 테이블이 완성이 돼야만 만들어져요.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82번에 목표값 찾기, 82페이지 목표값 찾기도 우리가 공부한 것 같은데, 그렇죠? 목표값 찾기는 뭐예요? 국어 80점, 영어 90점, 수학 100점 맞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입력값을 모를 때 목표값 셀 주소를 입력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사용자 직접 입력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80점, 90점, 95점 맞았어요. 그러면은 썸 해가지고 썸이 아니라 평균을 쓸까요? 는 에버레이지. 평균이 90점이 됐으면 좋겠대요. 평균이 90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럼 얘를 바꾸면 90이 되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다가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그렇죠? 이때 수식은 어디 있다고요? 얘가 수식이죠? 얘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90점. 그럼 뭐를 바꿔야 된다 그랬죠? 얘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85가 되면 평균이 90점이 되나봐요. 그렇죠? 예. 이게 목표값 찾기예요. 목표값 찾기. 반드시 수식이 있어야 돼요. 수식이 없으면 계산을 못해요. 있어야 돼요. 찾는 값은 내가 직접 키보드로 입력하는 거고요. 어떤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 자, 시나리오는 뭐죠? 시나리오는 목표값 찾기는 하나만 갖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비교 분석해 보는 거죠. 예측해 보는 거죠. 예측. 예.
우리 시나리오 공부할 때 저것도 배웠는데 그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 쓰는 거 기억나세요? 예. 데이터 통합은 어떤 거였습니까? 데이터 통합은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왼쪽에 데이터가 이만큼 있었고 오른쪽에 이만큼 있었고 뭐가 있었는데 얘를 평균을 내라 뭐 이런 거 있었죠? 기억나세요? 예. 그 데이터 통합에서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와일드카드 쓰는 거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는 표정을 짓는데 한번 볼까? 우리 문서에 가면 포멀 자격증 이게 몇 번째였을까? 기억이 잘 안 나지만은 한번 대충 열어볼까? 아니네. 아니었어. 한번 열어볼까? 여기 있었나? 이거 아니고 이거 매크로였고 이건 아니었고 이거였다. 여기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블럭 잡고 통합에 가서 합계를 구할 건지 평균을 구하는 건지 참조는 어디다? 여기 서울 대리점 거 추가. 또 어디 거? 부산 대리점 거 추가. 그래서 첫행은 뭐예요? 품목,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 계산하는 거. 왼쪽 열은 뭐다? 냉장고, 오디오, 비디오, 카메라 네 가지에 대해서 확인 누르면 탁. 기억나시죠? 증거가 있잖아요. 데이터 통합할 때. 이 데이터 통합할 때 사용했던 함수들이 있었죠. 합계인지 평균인지 개수인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것도 따지고 들어가더라 하는 거죠. 통합하는 거. 예, 요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 이제 함수가 뭐뭐 있었냐 하는 거. 이것도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 연결하는 7번은요. 원본 데이터 연결하는 7번. 83페이지 오른쪽 중간 위에 있어요. 이거는 뭐 할 때 쓰는 거라 그랬어요.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은 결과도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통합할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와 결과가 작성될 워크시트가 서로 다를 경우에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시험 문제는 같은 시트에서 블럭 잡아서 이쪽 블럭 잡아 추가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안 되고요. 다른 파일에 있는 거. 그러니까는 작업 1번 시트하고 작업 2번 시트하고 작업 3번 시트가 있는데 작업 2번에 있는 거 작업 3번에 있는 걸 추가해서 작업 1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워크시트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원본 데이터 연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있던 작업 2번이나 작업 3번에 있는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누가 고치면 자동으로 작업 1번에 통합되어 있는 게 합쳐진다 이거죠. 예. 우리 책에는 좀 설명이 좀 약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통합할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와 결과가 작성될 워크시트가 서로 다를 경우에만 되는 거예요. 같은 시트에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매크로는 뭐였죠? 매크로는 뭐 버튼을 누르면 작동되게끔 하는 게 매크로가 아니고요. 매크로는 마우스나 키보드의 움직임을, 명령을 기억시켰다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예요. 대신에 Alt F8번 눌러서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매크로를 불러왔잖아요. 그게 귀찮으니까 뭐 했어요? 도형에다가 연결만 한 거죠. 자, VBA라는 Visual Basic Application이라고 하는 VBA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매크로를 작성하는 거예요. 비주얼 베이직 모듈을 이용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주얼 베이직을 배우시고 나면 어떨까요? 매크로가 쉽겠죠. 매크로 배워야지, 명령어 배워야지. 그런데 명령어,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를 배우신 상태에서 매크로를 배우면요, 기존에 알고 있는 거잖아요. 되게 수월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Alt하고 F11번 누르면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가 떠요. 자, 비주얼 에디터를 실행할 때 어떤 키를 누르나요?
컨트롤 F11번, 뭐 Alt F11번, 뭐 Shift F11번 이렇게 물어보면 헷갈리는 거죠. 자, 매크로를 작성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작성이라고 하는 거, 매크로 기록이라는 걸 눌러서 매크로를 쭉 기록을 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기록 중지를 누르죠. 그렇게 만들어진 매크로를 이제 뭐 도형을 클릭하면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하려면 도형 그리고 도형에다 매크로를 지정만 해주면 되죠. 예. 그 매크로에 들어가는 이름이 있었죠. 매크로 이름. 매크로 이름도 그 이름 상자에 들어가는 이름처럼 빈칸이 들어가면 안 되고 첫 글자는 반드시 숫자로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예. 그런 것들도 기록을 하셔야 되고요. 오른쪽 페이지 85쪽에 보시면은 그 매크로에 관한 그 저장 위치가 있어요. 저장 위치. 이 저장 위치도 시험에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 기록 지정하는 거, 매크로 이름 지정하는 거 나와 있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조합해서 대문자 쓰는 거, 소문자 쓰는 거, 컨트롤 A 누르는 거 뭐 이런 거 있었죠? 근데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인데 컨트롤하고 A를 매크로로 만들어 놓으면 대소문자 다르니까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 소문자 A를 누르면은 우리가 보통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이지 않습니까? 근데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를 컨트롤 A로 지정해 버리면은 내가 전체 선택할 때 컨트롤 A 눌러 버리면 매크로가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컨트롤하고 대문자 A를 매크로로 만들고 소문자 A는 본래 컴퓨터 명령어로 쓰면 좋겠죠. 컨트롤 C 그럼 복사인데 매크로에다 컨트롤 C를 저장해 버리면 복사를 못 하잖아요. 컨트롤 C를 못 누르잖아요. 매크로가 작동이 되니까. 왜냐면 매크로 키가 우선이에요. 우선. 컴퓨터 키보다 엑셀이나 컴퓨터에서 지정하는 키가 있잖아요. 그거보다 매크로 키가 우선이라고. 키를 만드는데 꼭 A만 컨트롤 A, 컨트롤 B, 컨트롤 C 알파벳 26개를 쓰는 거예요. 근데 대소문자를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를 컨트롤 A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평균 구하는 거 컨트롤 C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컨트롤 C 누르면 평균이 착 구해지고 컨트롤 A 누르면 합계가 착 구해지는데 본래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이고 컨트롤 C는 블럭 잡고 복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이 안 먹는다고. 매크로 키가 우선이니까. 혹시 없는 것도 있잖아요. 단축키가 없는 걸로. 그러니까 컨트롤 E 그러면 컨트롤 E는 없을 수가 있으면 컨트롤 R이 없으면 그거로 쓰시면 되겠죠. 있는 거는 꼭 대문자. 있는 걸 대문자로 쓰면은 대문자로 쓰게 되면 컨트롤 C를 대문자로 쓰면은 소문자 컨트롤 C는 복사가 되고 컨트롤 대문자 C를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작동이 되겠죠. 그럼 좀 수월하겠지. 예. 자, 그 다음에 매크로가 저장되는 위치는 personal.xlsb라는 곳에 저장이 되고요. 예, personal.xlsb라는 파일에 저장이 돼요. 예, 요런 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안에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에 들어가면은요, 헛다운표가 있어요. 헛다운표. 헛다운표는 뭐냐면, 자, 보세요. 아까 Alt F11번이라 그랬나요? 매크로가 들어갔죠, 지금요. 이렇게요. 여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 제가 뭐를 쓰고 싶어요. 무슨 명령을 쓰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명령이 나타나는데, 이곳은,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하는 곳입니다. 라고 써버리면, 명령으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때 헛다운표를 딱 치면, 헛다운표를 치면은 녹색으로 변하거든요. 이건 설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설명.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헛다운표를 시작을 하면은 설명이 된다. 즉,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린 주석이라 그래요. 주석문. 그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문제풀이 좀 들어갈게요.